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장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5장. 자산은 비용이다. 회계상식 첫 번째. 적금으로 감가상각에 대비하라. 건물이나 차량 같은 유형 자산은 사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용 연수 동안 조금씩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정액법과 매년 장부가액에 정해진 감가상각률을 곱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정률법이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계속 적용하면 되지만 세법에서는 상각 방법과 내용 영수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계속 적용하면 되지만 세법에서는 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고가인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교체할 때 큰 부담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년 사용 후 교체할 예정이라면 해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금을 들어 그 돈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적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년 사용 후에 교체할 예정이라면 해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금을 들어 그 돈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회계상식 두 번째, 자산과 비용의 차이. 차량을 구입했다. 자산일까 비용일까? 생계 유지용으로 이용한다면 자산이다. 반면 사치품으로 사용한다면 비용이다. 즉, 자산은 미래에 수익을 내는 투자이고 비용은 미래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지출이다. 결국 돈을 쓸 때에는 자산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습관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보면 자산도 시간이 지나면 비용으로 바뀐다. 재고자산은 팔기 전까지는 자산이지만 판매 후에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바뀐다. 재고자산은 팔기 전까지는 자산이었다가 판매 후에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바뀐다. 반면 같은 재고라도 단종되거나 파손되어 판매 가치가 없어진 상품은 자산이 아니다. 똑같은 자산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판매 전까지는 재고 자산이었다가 판매 후에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바뀌어지고 또 반면 같은 재고라도 단종되거나 파손되었다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닌 거예요. 무형자산의 경우 형태가 없어 투자인지 비용인지 구분도 어렵고 언제 수익성이 떨어질지 몰라 자산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어려운 항목이다.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경우 구단이나 기획사에서 자산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비용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구단은 선수를 무형 자산으로 기록하지만 벤치만 지키고 있거나 부상당한 선수는 비용으로 기록한다. 무형 자산 역시 일종의 감가상각이 일어난다. 학창시절 배운 것만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금세 미천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만큼 부지런히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상식 세 번째예요. 재무제표의 상관관계.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기록한 것.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본, 부채를 기록한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 재무상태표를 한 줄로 표시한 공식이 뭐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재무상태표를 통해 회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등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회사의 재산이나 부채가 증감된 원인 등은 알려주지 못한다. 그냥 상태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등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회사의 재산이나 부채가 증감된 원인 등은 알려주지 못한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여 이익을 기록한 것.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여 이익을 기록한 것.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늘고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이 줄어든다.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과 연결이 되어 자본을 증감시킨다. 적자가 계속돼 잉여금이 바닥나고 최초 투자한 자본금까지 잠식되는 것을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면 완전 자본 잠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돼 잉여금이 바닥이 나고 최초 투자한 자본금까지 모두 잠식이 되면 잠식이 되는 것을 자본 잠식이라고 하고, 그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면 완전 자본 잠식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자본 잠식은 이익을 내서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서의 수입과 비용이 모두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은 아니므로, 그쵸? 이익과 현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데, 손익이 모두 현금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나 이런 미지급 등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익과 현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현금의 증감을 계산해서 표시한 것이다. 회사에서는 이익과 현금, 특히 현금이 중요해요. 현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상식 네 번째, 숫자만 보는 것은 하수. 멘토링을 맡은 아카데미에서 한 학생이 기업 실무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제시된 통계 자료가 언제, 어디서 발표된 것인지 물었더니 학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근거가 없는 자료는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재무제표에는 각 수치가 나온 근거를 주석으로 표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주석을 로 표시하지만 각 수치가 나온 근거를 주석으로 표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주석이 대폭 강화된다. 재무제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석을 체크하여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회계는 경영이므로 경영 흐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숫자로 바뀌어 재산과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회계의 맥이었다. 회계의 사이클과 경영의 관계. 회사를 이루는 모든 팀은 자신의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있다. 영업팀은 매출 할인이나 증정품 제공 등을 통한 판매 계약, 목표 고객에 대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 및 원가 구조를 파악하여 팀별 이익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마케팅팀은 주력 제품을 선정하고 마케팅하기 위해 가장 수익성 좋은 제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팀은 주력 제품을 선정하고 어떤 주력 제품을 선정을 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 가장 수익성 좋은 제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사팀은 인재 채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제품별 수익성을 파악해야 한다. 제품별 수익성을 파악해야 한다. 생산팀은 자신들이 만드는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생산성과 효율성이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모든 팀은 비용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비즈니스 언어인 회계로 소통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영업팀이라면 판매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생산팀은 매출 원가나 제조 원가, 인사팀은 관리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업팀이라면 판매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생산팀은 매출 원가나 제조 원가, 인사팀은 관리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목표는 이러한 회계 사이클을 깨트리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활동은 자금 흐름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금은 기업의 몸체라 할 수 있는 재무제표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혈액이라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자산과 비용, 수익, 자본, 부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혈액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상. 기업의 목표는 이러한 회계 사이클을 깨트리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비용을 쓸 수 있고요. 그 비용이 수익을 가져다 주고요. 그 수익을 통해서 자본과 부채로 또 다시. 그래서 이런 회계의 경영 사이클, 회계의 사이클이 이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기업의 목표는 이러한 회계 사이클을 깨트리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각 부서와 임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회계 사이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막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한다.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 회계인의 몫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계 자료를 찾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장부 기록만을 하는 회계 담당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회사에서 회계인이 원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적절한 타이밍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업부서의 사이클. 언제, 무엇을, 누가, 얼마나 팔았는가 함께 얼마만큼의 현금을 창출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언제, 판매 시점, 무엇을, 제품 종류, 누가, 부서별, 팀별, 얼마나 판매량 매출액을 팔았는가와 함께 얼마만큼의 현금을 창출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가격 할인이나 덤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면서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원가 구조를 분석하여 제품 개당 원가가 얼마인지, 변동비와 고정비 등 매출에 따라 어떤 비용이 늘어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매출액은 가능한 빨리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 현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대금 회수 기한을 연장시켜주거나 외상 판매로 인한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는 것은 거래처의 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 즉, 이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인 외상 매출금에 현금이 묶여있어 회계 사이클을 막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많이 두시면 안 돼요. 부채. 따라서 외상 매출금 회수 현황과 매출처에 대한 신용관리가 이루어지고,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매출처에 대한 신용관리가 이루어지고, 회수가 지연된 고객에 대응 방법, 회수 처리와 대손 처리 과정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영업 부서는 매출 원가와 매출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 구매와 재고 관리 부서 사이클. 물건을 얼마나 구입해서 얼마나 팔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구매와 재고 관리 부서 사이클은 뭐라고요? 물건을 얼마나 팔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매부서는 원재료나 재고자산을 더욱 싸게 구입해서 하기 위해 대량 구매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책이 구매부서의 성과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때 재고자산에 돈이 묶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매부서가 적정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고 재고자산 매입 대금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재고자산 매입 대금을 미루면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고 이것은 매입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다시 무이자로 차입한 효과가 있다. 자연히 자금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매입 대금을 미루면 외상 매입금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것은 매입 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또 다시 무이자로 차입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히 자금 흐름이 좋아진다.
단 외상 매입금 지급을 무조건 지연하다가는 서비스나 물건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처와의 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생산부서 사이클. 공장이나 생산부서에는 무엇을 얼마나 만들었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확인한다. 생산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판매량 감소에 따라 가동률이 저하되거나 생산성 감소로 생산 원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판매량 감소에 따라 판매되는 양의 감소에 따라 가동률이 저하되거나 생산성 감소로 어떤 공장의 문제는 이런 거로 생산성 감소로 생산 원가가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적은 제품을 외주 가공으로 맡기고 생산 원가가 높은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이는 재고자산을 증가시킨다. 재고자산이 신속히 판매되어 매출 원가로 전환될 때 회계 사이클이 원활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부서의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재고자산이 증가하여 현금이 재고자산에 묶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계속 지속되면 보관비용이나 폐기손실 등 재고자산 유지비용도 증가한다. 결국 재고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출과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고자산 생산부서 사이클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출과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회계를 통해 바라본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거북이 DJ였습니다.